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UAD 플러그인으로 나온 아발론 디자인의 VT737SP 채널 스트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발론 디자인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잠깐 와봤어요. 오자마자 첫 화면에 보이는 건 여기 유니버셜 오디오 로고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플러그인으로 복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밑에 주소까지 있어서 유니버셜 오디오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일단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플러그인 닥터 가지고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띄우자마자 지금 첫 화면입니다. 컴프레서도 끄고요, EQ도 껐습니다. 일단 그러면 프리앰프 파트에 맞춰서 이렇게 커브가 나와요. 우선 여기 하이 G 영역은 이게 유니즌 프리앰프랑 결합해서 쓸 수 있게 나온 거라서 플러그인에서는 얘를 활성화해서 볼 수 없고요. 요걸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외관도 블랙 디자인으로 한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앰프 게인을 올리게 되면 현재는 라인 프리 상태고요. 레벨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뭐 최대로 지금 올려봐야 요만큼 올라왔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하이 게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확 뜁니다. 확 증가를 시켜놓고 그리고선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게 마이크 모드일 때 이럴 때 어떤 커브를 그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게인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일정한 어떤 커브를 그리게 돼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모닉 디스토션을 잠깐 보면요, 아직까지는 2배음, 3배음, 4배음, 5배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요 갑자기 이렇게 확 생겨요, 하모닉 디스토션이. 근데 이거는 플러그인이 지금 하모닉 디스토션을 확 만드는 게 아니고요, 클리핑 디스토션이 생겨갖고 나오는 하모닉 디스토션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환경 설정에서 보면 하모닉 디스토션 체크할 때 시그널 레벨을 이 정도로 쏘겠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0dBfs를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이렇게 클리핑 디스토션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만약에 줄이게 되면 20dB 정도로, 자 그러면 또 안 보이죠? 지금 이만큼 게인을 땡겼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혼돈하시면 안 돼요. 클리핑 디스토션이랑 실제 플러그인이 만들어내는 하모닉 디스토션하고는. 자, 다시 커브 확인으로 돌아와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플러그인을, 이 프리앰프 파트를 쓸 때는 항상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소스를 가지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게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땡겨서 써야 사실은 캐릭터가 좀 묻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라인 모드일 때는 이쪽이 롤오프 되는, 고역 쪽이 높은 주파수 쪽이 롤오프 되는 느낌은 없는데 마이크 모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지죠. 이런 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다시 라인 모드로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필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 100에다 놨을 때 생각보다 앞에서부터 지금 거의 뭐 한 1km서부터 이렇게 살살 깎이면서 내려가죠. 한 12dB 옥타브나 한 18dB 옥타브 정도, 그 정도 커브일 것 같아요. 24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로우컷 스위치는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소리 비교해 보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 모드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 20dB 패드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게인을 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하이 게인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인을 땡기는 이런 것들도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 유니즌 프리랑도 다 연결돼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컴프레서 파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EQ 컴프라는 게 있는데, 요 버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퀄라이저가 먼저 걸리고 컴프레서가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마이크 프리앰프, 그 다음에 여기 로우컷 스위치, 그리고 하이 게인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증폭 소자를 갖고 있어요. 이건 매뉴얼에 이제 나와 있는데 두 번의
증폭 소자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거치고, 근데 그때 요걸 누르면 EQ가 먼저 오고. 이 제품의 시그널 경로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컴프레서 파트는 이 제품에서 애초에 소개를 하는 게 옵토 컴프레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옵티컬, 그러니까 옵토셀이라는 게 들어가서 게인 리덕션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릴리즈 반응이 조금은 특이할 거예요. 어택은 2ms였나? 아마 뭐 제가 이건 매뉴얼에서 지금 매뉴얼 다시 보면은 되겠지만, 하여튼 2ms서부터 뭐 200인가 뭐 그렇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곱하기 4 해서 훨씬 더 빠른 어택 타임을 갖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2ms니까 4배 줄이면은 뭐 0.5 정도 되겠죠. 0.5ms 부터 출발하게끔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고, 아 지금 컴프를 안 켰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컴프 키고 그래도 딱히 반응은 안 하는데요, 컴프를 켜도. 하여튼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그리고 사이드 체인 링크라고 하는 거는 스테레오로 소스를, 그러니까 듀얼 모노로 쓸 거냐 아니면은 스테레오로 쓸 거냐 선택이에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모노 채널 스트립에서 모노로 띄웠을 때는 활성화 자체가 안 되고요. 스테레오 플러그인을 띄웠을 때만, 그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EQ를 좀 보도록 하죠. 로우를 제가 이렇게 쉘빙으로 깎았어요. 주파수 바꾸면서, 자, 확실히 과격하게 움직이죠. 150에 놨는데 뭐 거의 지금 10km서부터 반응해갖고 깎여 나가죠. 24dB 게인 폭을 갖고 있습니다. 증가나 감쇄나, 그러니까 완벽한 뮤지컬 EQ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드도 이렇게 깎아보면 Q가 상당히 넓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이 Q 요 버튼을 누르면 조금 좁아집니다. 그래도 일반 서지컬 EQ에 비해서는 꽤 넓죠. 그리고 요 주파수를 제가 150에 놨다면 곱하기 10 버튼을 누르면 1.5kHz로 주파수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끄면 이렇게 되고, 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제가 1kHz에 놓고 10,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10kHz로. 자, 요거까지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는 쉘빙이겠죠. 여기 쉘빙이라고 딱 이렇게 마크가 써 있으니까. 깎일 때는 잘 몰랐는데 증폭할 때 보면은 일정한 레벨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살짝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어떤 이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날로그 제품들이 보통 이제 이런 커브를 그릴 때가 좀 많아요. 아날로그 기기들이. 키로서부터 15kg, 변화폭이 꽤 큽니다. 얘도. EQ 끄면 당연히 바이패스 되는 거고, 이거는 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사이드 체인 기능을 쓰게 되면, 자 보세요. 제가 미드를 깎았는데 어때요? 반응이 전혀 없죠. 현재 원래는 이렇게 깎여 나가야 되는 건데, 요게 이렇게 깎은 부분,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깎아놓은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컴프레서가 이 대역에 나오는 에너지 검출을 할 때 이렇게 이미 깎여 들어간 것처럼 얘가 인지를 해서 컴프레서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드 체인 기능을 켜놓고 이렇게 EQ 주파수를 제가 좀 내려놓으면 컴프레서가 좀 적게 걸리겠죠. 원래 걸리던 양보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 부스트를 시켜놓으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나. 요건 이따가 음색으로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들으실 음원은 김소년이라는 아티스트의 한숨이라는 곡이고요. 발매한 지는 뭐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곡인데 그 일부분, 그리고 요 멀티 소스 중에 이것도 원 소스예요. 지금 이 원 소스를 지금 잠깐 들으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바이패스 해놓고, 그날이 그리워 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잊혀질까요? 작게 부를 땐 이 정도로 나오는데,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자 크게 부를 때도
뭐 어떤 밀도감의 차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확 바뀌어 가지고 EQ의 어떤 밸런스,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전반적인 음량 레벨, 그러니까 목소리의 레벨 자체는 앞에는 확실히 작게 부르고 있고 뒤에는 이제 발성을 좀 크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음정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런 소스에다가 이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서 내가 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겠다 하면은 우선은 컴프나 EQ 같은 거는 다 패스 시켜놓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 가장 큰 부분에 게인을 어디까지 당길 거냐. 자, 저는 이렇게 패드 눌러서 남아서 한 번 그리워한다. 자, 하이 게인도 한번 써볼게요.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얘의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양 자체를 제가 좀 줄일 거예요.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충분히 다 드라이빙을 하게 되는 거죠. 플러그인의 어떤 그 기능들을 다 충분히 다 활용하면서 제가 입력 게인을 최대한 조절해 가지고 지금 집어넣게 된 거죠. 다른 프리앰프 플러그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들을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스 여기 지금 보이는 녹음된 상태의 레벨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플러그인에 따라서는, 특히나 프리앰프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면서 들어가는 양,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양을 내가 조절해가면서 쓰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클리핑 디스토션이 안 생기면서 딱 괜찮은 상태로 가장 듣기 편안한, 아니면 충분히 레벨이 확보된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상태로 소스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보컬이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부분 좀 로우 컷을 할게요. 남아서 그 거리 추억에 흩어질까요? 그날이 그리워 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는 좀 잘라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페이즈 리버스 이 버튼은 뭐 굳이 지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컴프레서를 한번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패스트 릴리즈의 슬로우 어택, 그리고 컴프를 켜서 레이쇼는 대략 이 정도, 그리고 가장 큰 부분에 가서 어느 정도 눌리는지 좀 체크할 거예요. 자, 어택이 너무 느려서 뭐 반응이 좀 시원찮나 보네요. 조금 더 밀어 넣을게요. 아, 여기 레이시오로 올리니까 확 지금 먹어버리죠. 지금 거의 2대1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게인 리덕션이. 지금 그리고 여기 보이는 VU 미터는 요 게인 리덕션 미터고. 컴프를 꺼볼게요. 리덕션 조금만 더 줄게요. 그러니까 레이시오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앞쪽은 또 어떻게 될까 또 비교해 볼게요. 그리워 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잊혀질까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너를 돌이켜본다. 그곳엔 꽃이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앞쪽도 지금 살살 걸리고 있고 후반부도 뭐 레벨이 큰 부분은 격렬하게 지금 걸리고 있고요. 적당히 다 전반적으로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EQ를 써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캐릭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를 좀 올리고요. 한 번 더 그리워한다. 그다음에 미드 대역을 조금만 건드려 놓을게요. 내게 너무 과분했던 한 번만 더 내게 와라. 한 번만 더 그곳에 어떻게 해야 잊혀질까요? 어떻게 해야 잊혀질까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자,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제 사이드 체인 기능을 좀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지금 적용을 한 상태라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이드 체인 기능을 쓰기에. 그래서 미드 지금 로우 미드 요 정도 돼요. 대략 지금 300에서 400은 다른 EQ 가지고 나중에 날리는 쪽으로 하고요. 지금은 사이드 체인 기능을 써서 자, 어디를 봐야 되냐? 이제 나 홀로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자, 지금 많이 걸리면 거의 뭐 바늘이 한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레이시오를 조금 더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제가 리덕션 좀 과하게 걸어 볼게요. 이제 나 홀로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지금 과격하게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 사이드 체인 기능을 켰으니까 하이 큐 넣고 레벨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아마 한 1kg 언저리일 거예요. 이 언저리 때문에 지금 컴프레서가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 놓고 컷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이제 나 홀로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자, 사이드 체인 EQ 끄고요. 다시 볼게요. 다 끄고. 이제 나 홀로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다시 켜보면 이제 나 홀로 남아서 한 번 더 그리워한다. 컴프레서가 검출해가지고 반응하는 레벨이 아예 바뀌어버리죠. 얘 때문에. 지금 얘로 EQ로 깎아놓은 이 구간이 사이드 체인 필터로 적용이 되면서 컴프레서 반응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컴프레서 캐릭터도 이 EQ를 잘 활용을 하면은 반대로 되게 독특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잘 구현을 해놨어요. 이게 실제 원래 하드웨어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플러그인으로 아주 정확하게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아발론 특유의 원래 하드웨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한때 국민 채널 스트립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녹음실에 가면 한 대씩 있을 정도로 저도 뭐 거의 한 1년 넘게 거의 한 2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 특유의 투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투명함 같은 느낌이 아발론만이 갖고 있는 레벨은 상당히 많이 증폭되고 전반적으로 윤곽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따뜻한 느낌도 나면서도 동시에 클린해지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UAD 플러그인이 나름 선방을 잘한 것 같아요. 표현을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프리앰프 플러그인에 비해서 캐릭터가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 플러그인은 지금 사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이렇게 개별 채널에도 쓸 수 있지만 실상은 믹스 파이널에도 쓸 수도 있고요. 버스에도 쓸 수도 있고
플러그인으로 마스터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 컴프레션 같은 경우도 엄청 투명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 레이시오 비율에 따라서 물론 반응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런 사이드 체인 EQ를 잘 활용을 해서 컴프레서를 컨트롤하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컴프레션, 작은 레벨에서도 걸리면서 동시에 큰 레벨에서도 너무 과격하게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아주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VT737SP 아발론 디자인을 복각한 UAD 플러그인, 프리앰프 플러그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컴프 EQ가 다 결합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채널 스트립이죠. 자신의 어떤 음악 작업에서 DSP 물론 제한은 있겠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만 해도 음악 작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리뷰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플러그인 리뷰나 혹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